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의 4살주 6탄 원진쌀 귀문관살입니다. 거의 이제 비슷하게 따라다닙니다. 원진쌀과 귀문관살. 자, 일단은 원진쌀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진쌀은 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진쌀을 쭉 보면 국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국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데, 자, 뭘로 해석하면 되냐? 우리가 칠쌀이라는 개념과 조금 확장해서 생각하면 되는 쌀이 원진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원진쌀은 자, 자미원진, 추고원진,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렇게 쭉 가는 건데,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냐면 자로부터 시작해서 8번째, 자,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8번째, 진으로부터 시작해서 8번째, 오로부터 시작해서 8번째,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8번째, 술로부터 시작해서 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칠쌀이라고 하면 나와 반대쪽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하는 게 칠쌀이에요. 그럼 원진쌀이라는 건 뭐냐면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8번째, 그러니까 음과 충해요. 원진쌀은 양은 양, 음은 음, 이충은 없습니다. 양은 양, 음은 음, 이충은 없어요. 나로부터 해서 8번째 되는 충, 그러니까 양의 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진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칠쌀 하나 위, 그러니까 칠쌀을 하나 벗겨난 것이 원진쌀이에요. 그래서 불편하다입니다. 그러니 칠쌀처럼 충, 부딪힌다는 아니에요. 원진쌀이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지장간의 충이기도 하고 또 양의 충이기도 해요. 양의 충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래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하는 게 이제 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진쌀이라는 거는 양의 살이에요. 양의 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생각을 하는데 서로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원진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많이 설명드렸을 때 어떤 걸 좀 예를 들냐면, 개하고 고양이를 예를 많이 들어요. 개는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는 반갑다고 꼬리를 집어넣습니다. 개는 싸우자고 꼬리를 집어넣고 고양이는 싸우자고 꼬리를 들어요. 자, 그러니 둘이 서로 반갑다고 한 거예요. 개는 고양이 꼬리를 들고 고양이는 꼬리를 집어넣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가 봤을 때는 고양이가 싸우자고 하는 거고 고양이가 봤을 때는 개가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힌다가 원진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받아들이기에, 저쪽의 편을 받아들이기에 왜 나는 좋은 감정을 가졌는데 저 사람 나하고 싸우자고 하지? 이게 원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죠. 신호는 좋은 신호를 둘 다 보냈는데 그 신호를 잘못 받아들이는 것, 그게 원진쌀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양의 충, 음과 음의 충이 아니라 양의 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 똑같은 법칙, 칠쌀이 아니라 8번째와 부딪히는 것, 양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원진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살은 다 양에서부터 8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밑에 빨간 거 칠해져 있는 것이 양이에요. 양 했을 때 양입니다. 그래서 양으로부터 8번째가 원진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귀문관살은 어떻게 되냐? 귀문관살은 딱 2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원진쌀에서 딱 2개만 차이 나는 게 귀문관살입니다. 자하고 인, 얘네 2개만 차이가 나고, 이 원진쌀인 이 표에 귀문관살은 이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 2개가 귀문관살입니다. 그래서 원진쌀하고 다 똑같은데 2개만 다르다예요. 그러니까 자유, 유자 이렇게 되니까 4개죠. 12개 중에 4개죠. 그래서 그것만 귀문관살이다라고 부른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원진쌀이에요. 나머지는 다 원진쌀인데 이 2개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진쌀하고 또 귀문관살의 차이점은 뭐냐면,
원진살은 지지에 어디에 있던 이 두 가지 오행이 있으면 원진살이에요. 근데 귀문간살은 일지에 이 위에 게 있으면서 다른 것이 내 다른 지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귀문간살이에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원진살은 내 지지에 8번째에 문제만 있으면 다 원진살입니다. 근데 귀문간살은 일지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연이나 월이나 시에 있어야 귀문간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문간살은 연에 있으면 좀 작고 월에 있으면 크고 시에 있으면 월보다는 작은데 연보다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귀문간살이죠. 그래서 두 가지 차이로, 그러니까 원진살과 귀문간살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 가지만 다르다. 그래서 자로 시작하는 거, 인으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게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4가지겠죠. 12가지 중에 이게 다르다와 또 하나, 원진살은 이 지지가 어디에 있던 2개가 있으면 원진인데 귀문간살은 일지에 있고 나머지가 있어야 귀문간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냐? 원진과 귀문을 다 보기는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붙어있지 않으면 잘 안 봐요. 그러니 우리가 왜 일지에 귀문간살,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나 시에 있는 건 의미를 두지만 연에 있는 건 의미를 안 두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저는 원진이든 귀문이든 붙어 있어야만 좀 역할을 봅니다. 역할을 보고, 귀문이라는 건 일단 일지에 있는 상태에서 월과 시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귀문간살이라는 거는 연이 아니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작용을 크게 할 수 있는 것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원진살이라는 건 양으로 시작하는 8번째, 귀문간살이라는 건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이고 거의 다 8번째가 있으면 귀문간살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로부터 시작하는 거, 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이 2가지, 그러니까 12지주의 4가지, 이것만 귀문간살로 따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원진이나 귀문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비슷하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원진이나 귀문간살 2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불편하다라고 봐요. 예민하다, 불편하다. 왜? 어떻게 됐던 양과 양, 음과 음의 충은 아니에요. 양의 충이에요. 양의 살이에요. 귀문간살에서 자유나 인미도 양이에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양은 없어요. 귀문간살조차도. 그러니까 양의 문제니까 좀 불편하다, 질투한다, 좀 이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로한테 음양이 만나니까 조화가 음양을 좋아하잖아요. 서로를 좋아한다 라는 개념인데 그것이 불편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하려는 태도가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받아들이기에 신경 쓰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진살이나 귀문간살이 막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7살보다는 약한, 7살은 7번째 음과 양과 양의 충이니까 세고 7살보다는 약한, 왜? 8번째 음양의 살이기 때문에 약한, 그러나 불편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한, 이게 이제 귀문간살, 원진살 보면 돼요. 그래서 귀문간살, 원진살의 월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월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불편해서 그걸 좀 어색해하거나 안 좋아해요. 근데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는지를 아는데 그게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 나를 위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나를 위하는 게 좀 달라서 불편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원진이든 귀문이든 안 좋다기보다는 누가 누굴 깨는 건 아니에요. 7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이제 보면 되는데, 오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축이 있어요. 여기도 축이 있고, 그
그래서 원진살이자 귀문간살인데, 자, 원각만 세력에서는 이게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한 귀문간살로 나와 있어요. 네, 월은 귀문간살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원강이 좀 잘못 나오는 것 같은데, 원강은 왜 심한을 기문간살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월도 기문간살이면 월의 기문간살이 더 크기 때문에 월도 없다고 해도 좀 찾아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8번째가 있으면 귀문간살, 원진살 거의 비슷하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진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원진살, 귀문간살은 8번째 살이다. 귀문간살은 8번째가 아닌 살도 있는데 그거는 자유나 입니다. 이것만 빼놓고는 다 8번째 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문간살이 있다고 해서 뭐 귀신이 들어온다 이런 것보다는 예민하다. 그러니 눈치가 빠르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귀문간살이 있어서 무당된다?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당들 사주도 봤는데요. 제가 본 무당 사주에 귀문간살이 있는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제가 본 무당사주에 귀문간살이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문간살 있는 분 중에 무당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귀문간살이 있는 분들은 좀 눈치가 빠르고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맞습니다. 이때까지 그래 왔어요. 원진살도 똑같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똑같이 있었는데 좀 꼭 귀신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쥐가 그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쥐예요. 왜냐하면 지진이 나는 진동파를 제일 먼저 느껴서 쥐가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 쥐한테 귀신이 가서 야 지진 나 알려줘 하고 막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쥐가 예민해서 그걸 알고 도망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쥐가 예민한 동물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진살, 귀문간살이 없어도 사주에 자를 가지고 있으면 예민하다. 그 다음에 뭐 종교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의미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진살이나 귀문간살이 있으면 예민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원진이 어떻게 됐든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1에 뭔가 있겠죠. 일지에. 그래서 일지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있는 것이 원진이든 귀문간살은 세고, 연을 기준으로 있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원진이든 귀문이든. 왜?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원진살이 어렸을 때 있으면요, 어렸을 때 좀 눈치 보면서 사는 친구들은 있더라고요. 좀 예민하게. 그래서 이제 나를 이렇게 주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과 월에 있는 원진살을 나를 주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 좀 눈치 보면서 사는 건 맞더라고요. 그 부분은 있어서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진 귀문은 일지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좀 세고요. 네. 그 다음에 귀문은 일지로 기준으로 봐야만 하는 거고, 이거는 좀 예민하다 라고 보시면 되지, 뭐 진짜 귀신이 들어온다거나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충 깬다거나 칠살처럼 뭐 한쪽을 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무슨 손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는데, 칠살이라는 건 이렇게 부딪혀서 하나를 깨는 게 칠살이에요. 그래서 칠살이라는 거는 부딪혀서 크게 손상되긴 하지만 끝나버려요. 근데 귀문간살이라는 거는 크게 부딪히는 건 아니라서 끝나질 않아요. 근데 계속 불편함이 남는다. 그러니 예민하다, 눈치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진과 귀문을 용신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를 보면 지금 이제 원진 귀문이 들어와 있는데, 자, 이 원진 귀문이 이 살 전체에서, 이 사주 전체에서 보면 귀신일 확률이 높아요. 왜? 신약한 사주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화생토니까 일이죠. 일이 많은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일로 인해서 신약한 사주거든요. 일이 너무 많아서 신약한 사주예요. 거기에 원진 기문이 있다는 건 내가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열심히는 하지만 일로 인한 스트레스, 내가 어떤 활동,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도 있겠지만 일이라는 것 자체는 활동이에요. 뭐 부모와의 관계,
또는 자식과의 관계, 어떤 회사 일의 관계, 어떤 친목 모임의 관계, 이런 일들, 그 모든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그런데 그게 원진이나 기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민하다. 그냥 단순하게 일로 인해서 힘든 것과 원진 기문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건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원진 기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치는 거는 같죠. 그래서 굳이 원진 기문을 보지 않아도 원진 기문이 귀신으로 들어와 있다면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진 기문이 용신으로 들어올 땐 어떨까? 이 사주의 예를 들자면 이 사주에 다 신강하고 원진 기문이 하나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용신이. 그렇다면 이 일이 나에게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주 전체가 신강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원진살은 어떻게 적용을 되느냐? 내가 일 때문에 예민해서 눈치를 많이 봐서 허튼 짓을 하지 못한다예요. 왜? 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귀신으로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체를 못한다. 내가 너무 힘들어진다. 용신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무 힘이 센 사주인데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진 기문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 딴짓을 하지 못한다예요. 그렇게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일 때와 귀신일 때는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해석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신 귀신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진 기문이면 다 안 좋아 그러면 용신 귀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원론은 나에게 필요한 오행과 필요하지 않는 오행을 찾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원진 기문은 똑같이 예민하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예민하게 한다라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용신으로 작용할 때는 좋은 작용, 귀신으로 작용할 때는 나쁜 작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일로만 이제 원진 기문을 봤는데 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재가 될 수도 있고 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인성이 될 수도 있고 다 그 각각의 오행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십신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데 그게 용신으로 들어오면 좋게 작용하는 거고 귀신으로 들어오면 나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진살, 기문간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진살과 기문간살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